드디어 가지고 왔어요. G80 전동화 모델이에요. 리본카가 20만이 달성이 바로 그 기간 안에 된다면 한 분을 뽑아서 그 한 분한테 바로 드리는 거죠. 좀 더 실속 있는 좀 이벤트를 좀 해서 많은 분들께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가지고 왔어요. 산타페 풀체인지. 왜 가지고 왔느냐, 우리가 많이 찍었잖아요. 뭐 깡통, 풀옵션, 뭐 비교, 희승기, 하체 웬만한 거 다 찍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소렌토랑 또 비교도 했었죠. 하지만 한 가지 못 찍은 바로 그 영상이 있어요. 오늘 드디어 산타페 하이브리드 시승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일반 모델과 비교했을 때 주행감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 차 따끈따끈하게 출고한 새 차예요. 신차 출고나 캐시백은 어디죠? 웰카잖아요. 리스랑 렌트카도 시작한 또 웰카 렌트카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차량 협찬해 주신 우리 웰카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딱 외관 보면은 다른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죠. 뭐가 달라요? 저희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산타페 외관만 보면은 요게 익스냐 프레스티지냐 아니면은 캘리그라피냐 뭐 보면 안다 그랬죠? 그릴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이 벽돌 면형의 이 그릴은요 익스나 프레스티지고요. 요 이 그릴이 뭔가 좀 이렇게 삼각형별로 되어 있는 거는 캘리그라피다 보시면 되죠. 이 차는 프레스티지 등급이에요. 딱 중간 트림에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죠. 자, 일단은 하이브리드부터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하이브리드가 왜 이렇게 늦게 출시가 됐느냐, 친환경 인증, 주행거리 인증 이런 것들을 받다 보니까 이 가솔린보다 출고 일자가 조금 더 늦어졌습니다. 이 뒤에 있는 차는 프레스티지의 옵션 어느 정도 추가한 4,962만 원 딱 출고된 그런 차입니다. 게다가 4륜 구동이 들어간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5천만 원이 넘지 않는 옵션 구성을 딱 알맞게 추가한 바로 그 차량이죠. 자, 많은 분들이 연비를 가장 궁금해할 거예요. 그러면 연비가 과연 얼마나 나오느냐? 2륜 기준으로 15.5km의 연비를 보여줍니다.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아요? 좀 놀랐어요. 역시 1.6 하이브리드는 연비 때문에 탄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거죠. 재미난 게 뭔 줄 알아요? 소렌토는 15.7이에요. 산타페보다 0.2가 연비가 더 좋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왜 차이가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보통 연비 차이가 나면 간단해요. 뭐 전기 모터의 힘이 좀 차이가 난다든지 아니면 무게가 더 나간다든지. 산타페가 소렌토보다 좀 더 크단 말이에요. 게다가 무게가요 옵션을 좀 뺀 일명 깡통 같은 경우에는 50kg 정도가 더 무겁고요, 옵션을 많이 집어넣은 풀옵션 같은 경우에는 90kg까지 무게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비가 0.2 정도 이 소렌토보다 산타페가 안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저도 이거 찾아보다가 좀 놀랐는데 아예 옵션이 안 들어간 깡통 모델 있죠. 이 차량 지금 4륜 구동이거든요. 4륜 구동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리터당 14km 정도 나와요. 얘가 지금 딱 14km가 나오는데, 이 재미난 게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옵션 안 들어간 1.6이 리터당 13.8이에요. 뭐야? 왜 이거 산타페보다 연비가 더 안 좋아? 아까 네가 얘기했던 거는 소렌토가 좀 더 좋다 그랬잖아. 근데 왜 깡통은 이렇게 차이가 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큰 차이는 아니에요. 0.2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냥 발끝 컨트롤 정도만 하면은 그 차이가 나는 정도고, 반대로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옵션을 조금 더 추가하면 이 휠 인치 때문에 소렌토보다 무조건 산타페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옵션을 다 추가하게 되면은 얘가 0.4 정도 연비가 떨어집니다. 소렌토 대비. 왜 차이가 났냐? 이 휠이 지금 18인치 휠이 지금 끼워져 있거든요. 근데 이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다 추가하면, 얘가 캘리그라피 옵션 추가하게 되면 20인치까지 휠 사이즈를 선택할 수가 있고,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다 추가해 봐야 19인치밖에 안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번에 저희가 최근에 이제 소렌토 하이브리드 시승하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모터랑 배터리가 개선된 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원래 기존에 들어가 있었던, 그러니까 기존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 되기 전 모델보다 배터리랑 전기 모터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기존보다 5마력이 올라간 47.7kWh의 전기 모터가 들어갑니다. 이 출력도 5마력이 올라서 235마력이에요.
뭐 엔진은 똑같아. 엔진은 180마력 기존과 똑같은데 이 배터리 효율이랑 모터가 더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는 이 주행 가는 그 거리, 주행의 그런 퍼포먼스,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는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효율성이 한층 더 좋아진 배터리가 들어갔다 보면 되는 거죠. 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엔진룸은 똑같아요. 이거 소렌토에서 봤었던 그 엔진룸과 똑같은데 이 산타페가 조금 더 이 빵이 크다 그래야 되나? 좀 더 커서 그런지 살짝 그 소렌토보다 좀 더 휑한 느낌은 좀 있기는 있어요. 좀 더 이렇게 뭔가 차라리 커버를 조금 가려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얘가 어쨌든 옵션 다 집어넣으면 5,300 넘어가잖아요. 얘도 지금 4,962만 원인데 물론 유압식 리프트가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국산차도 되게 좀 좋아졌다, 고급화됐다 라는 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런 좀 커버를 좀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럼 소렌토랑 산타페랑 차이가 없냐 이럴 수가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저희도 이거 알아보면서 야, 이거 현대가 확실히 이 산타페를 소렌토보다 좀 더 좋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이 하이브리드의 중요한 게 뭐예요? 전기 모터. 47.7kWh 개선된 전기 모터랑 배터리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 배터리가 상식적으로 소렌토랑 산타페랑 똑같은 게 들어가겠지 이 생각을 하거든요. 현대자동차가 이 산타페만 조금 더 다른 걸 넣어줬습니다. 뭐냐,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사용하던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가 그냥 기존 게 그냥 그대로 들어가고요. 산타페는 다른 게 들어갑니다. NCM이라고 하는 배터리, 요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 물론 엄청 다른 배터리는 아니에요. 똑같이 리튬 이온 배터리긴 한데 여기에 이제 니켈 함량이 조금 더 추가된, 그래서 배터리 효율성이 더 좋아진 이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하면 어때요? 이 EV 모드, 도심에서 전기 모터가 어떻게 구동이 돼가지고 조금 더 연비 효율을 더 좋게 해주냐, 주행에 대한 부드러움,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 효율성이 더 좋아진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배터리는 현대에서 개발을 하고 SK와 MOU를 맺어가지고 SK에서 생산을 합니다. 전기 배터리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예요? 빌트인 캠이잖아, 빌트인 캠. 근데 빌트인 캠이 재미난 게 있어요. 빌트인 캠을 추가를 하면 연비가 0.5가 떨어지는 거야. 이 빌트인 캠이 상시 녹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보조 배터리에 있는 배터리를 사용하다가 만약에 이 보조 배터리 다 썼어. 그럼 어떻게 해요? 12V 배터리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2V 배터리도 다 사용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고전압 배터리 있잖아요. 요거 고전압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행에 들어가야 되는 이 전기를 빌트인 캠 쓴다고 전기를 뺏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빌트인 캠 옵션을 집어넣으면 연비가 0.5 작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이거 딱 하는 순간 그냥 앞자리에 그 기름값이 바뀌어요. 이 빌트인 캠 저는 무조건 넣으라고 하는데 그런 숨겨진 비밀이 있구나. 이거는 산타페 뿐만이 아니라 빌트인 캠 들어가 있는 차들은 이렇게 연비가 좀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보다 보니까 실물 괜찮지 않아요? 최근에 약간 좀 나이가 좀 있으신 우리 어르신분들이 가장 사고 싶어하는 차 꼽으라고 하면 이 산타페를 얘기 많이 한대요. 주변에서도 나 이거 무슨 차 살까 고민하다가 산타페로 넘어가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릴도 캘리그라피 그릴 이쁘지만 저는 이 벽돌 문양의 익스나 프레티지 그릴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트림 세 가지 설명했죠? 익스, 프레티지, 캘리그라피 다 설명했어. 깡통부터 풀옵션까지. 이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2.5가 21인치까지 들어가요. 엄청 큰 거 들어가는 거거든요. 주행을 했을 때 뭔가 좀 통통통 튄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얘는 지금 18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전 개인적으로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산타페 주행감이 너무 궁금한 거야. 이것도 한번 제가 주행하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소렌토는 옵션 다 집어넣어도 18인치밖에 안 들어가는데 산타페 같은 경우에 20인치까지 들어간다. 이것도 좀 차이가 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산타페든 소렌토든 하이브리드는 18인치가 정답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조금 공부를 하면서 동호회 가보니까 이 산타페 요 18인치 휠이 방사능 모양 닮았다고 싫어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이브리드는 무조건 승차감이나 연비, 효율성, 주행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굳이 안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6인승이에요. 앞에 둘, 뒤에 둘, 이제 3열에 시트가 2개 들어가 있어가지고 6인승 시트라 보면 되고요. 이 후면부 디자인도 좀 보면 어때요? 눈에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박시한 디자인, 나쁘지 않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H트랙 4륜 구동이 들어가 있죠. 요 하이브리드 살려고 하는 분들이 4륜을 선택해야 되냐 2륜을 선택해야 되느냐 요 고민을 많이 하는 이유가 친환경,
그 다음에 세제 혜택, 이거 제일 많이 따진단 말이에요. 세제 혜택을 받으면 차량 구매 가격이 보조금을 받으니까 싸진단 말이에요. 재미난 게 일단은 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인증을 통과를 해야 돼요. 뭐냐, 이 연비 딱 1.6 하이브리드는 14.1을 넘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 그 처음에 14.1 못 넘겨가지고 초창기 때 이거 보조금 못 받는다 난리 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땠어요? 2륜 같은 경우에는 15.5 나온다 했잖아요. 2륜은 받아요. 근데 4륜 구동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14km 했잖아요. 0.1이 부족해서 못 받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테스트 엄청 오래 했어요. 가솔린은 끝났지만 테스트카가 엄청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게 왜냐, 이거 14.1 맞추려고 결국에는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도 이게 4륜이냐 아니냐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4륜 구동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에요? 그냥 눈 왔을 때 잘 미끄러지지 않고 탈출하는 요거만 생각하는데요, 4륜 구동을 넣으면 차 주행 질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보통 프리미엄 차들 있죠, 뭐 벤츠, BM 이런 차들 잘 보면 4륜 구동을 다 집어넣어요. 왜냐면 4바퀴 구동했을 때 이 차가 그냥 똑같은 도로에 그냥 똑같이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불규칙한 노면을 주행했을 때 4바퀴 중에 바퀴가 하나 딱 뜨던지 통 튈 때 이 바퀴가 헛돌거나 이러면 그 주행할 때 뭔가 쿡쿡 이렇게 가지고 튀어요. 근데 4륜 구동을 넣게 되면 이 4바퀴를 다 같이 돌려주고 이 분배를 잘해주니까 한결 더 부드러운 승차감이 나오는 거죠. 세차에 대해 못 받아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4륜 구동을 좀 넣는 게 좀 맞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4륜 구동 넣어도 이 세제 혜택만 못 받지 친환경 해체, 저공해차 혜택은 다 받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이 지하차도 밑에 있는 공영주차장 80% 할인, 뭐 남산터널 50% 할인, 뭐 이런 것들을 다 받습니다. 근데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카니발도 1.6 하이브리드 나오죠. 이거 왜 테스트 오래 하는 줄 알아요? 4륜이 없어요. 근데 뭘 하겠냐, 14.1 연비 넘기려고. 카니발이 14.1 하이브리드 그거 연비 넘겨, 세제 혜택 받아,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난리 나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 못 넘기고 있다. 테일램프 이렇게 생긴 거 설명 한번 했잖아요. 리프트 위치가 옆으로 좀 크게 넓게 사용하려고 테일램프를 좀 밑으로 내렸다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뭐 개발자는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여기 위에 올렸어도 뭐 크게 차이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뭔가 좀 차이가 있죠. 이 히든 수납 공간이 2.5 가솔린과 봤을 때 다르죠. 얘는 이제 전기 모터가 이제 뒤쪽에 있다 보니까 공간을 좀 차지합니다. 히든 수납 공간을 거의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기껏 해봐 여기 끝에 정도 조그만하게, 이 중간에 조그만하게 사용하는 거 말고는 아예 수납 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죠. 3열 시트는 이렇게 폴딩을 수동으로 접어야 되고요. 익스클루시브랑 프레스티지 트림 옵션을 안 추가하면 요 위에는 멜란지 재질로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LED 등 H자는 기존과 동일한 게 들어가는 거죠. 막간의 타임을 이용해서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바흐가르트가 시즌2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원래 기존에 36,500원이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29,000원대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다가오고요. 우파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차다 보니까 이거 몇 개 좀 뜯어야겠네요. 원래 신차 사는 사람의 특권인데, 요즘에 나오는 차들 보면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 컵홀더의 크기가 많이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컵홀더 막 엄청 크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차들 보면 컵홀더가 많이 커졌죠. 왜 그러냐, 이 시대 흐름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에 나오는 음료 사이즈가 어때요? 엄청 커졌어요. 커진 만큼 이 컵홀더도 커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무선 충전 패드도 달라진 게, 이 무선 충전 패드 막 있다고 홍보하는 브랜드들 많잖아요. 수입차 브랜드도 좀 있는데 이거 수입차 브랜드 무선 충전 패드 충전 잘 안 됩니다. 제가 써봐서 알아요. 잘 늦어요. 근데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속도가 빨라가지고 사용하기 진짜 편하거든요. 근데 수입차는 이거 충전 선으로 쓰지, 이거 뭐하러 무선 충전 패드 써, 이런 느낌을 좀 받긴 하거든요. 물론 국산차도 무선 충전 패드 말고 선으로 연결하면 더 빠르기는 하는데, 얘가 지금 C타입 단자잖아요. 근데 나는 A타입이야 이러면은 지금 선이 없어, 답 없잖아요. 그럼 이런 급할 때 이런 무선 충전 패드 쓸 수 있는 거죠. 국산차는 그나마 쓸만하지만 수입차는 쓸만하지 않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주행감은 얼마나 다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차주님이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이게 4,962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5천만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가성비 있는 옵션들은 다 집어넣었다. 어떤 옵션들을 선택했냐? 빌트인 캠,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HDA2 개선형. 이거 진짜 필요하거든요. 필수예요.
79만 원.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요. 이거 스마트 센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전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나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조수석이나 2열에 이제 릴렉션 시트 들어가 있는 거, 요 시트 플러스도 추가한 거죠. 그리고 99만 원짜리 보스 사운드 오디오랑 디지털 키 2 들어간 플래티넘 2 요거 딱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 외적으로는 요거 썬루프 빠지고 디자인 플러스 1이라 해가지고 20인치 휠이랑 스웨이드 재질 들어가는 요런 것들 빠진 그냥 알찬 구성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거, 요 차주님이 안 넣은 거 중에 파킹 어시스트 옵션이 있어요. 요게 이제 그 원격 주차 있죠. 원격 주차라고 하면은 뭔가 그냥 주차 맡기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차를 이렇게 앞으로 빼고 넣고 하는 그 옵션 있잖아요. 요게 이제 이 파킹 어시스트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옵션이 빠진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일단은 이 하이브리드와 2.5 가솔린 고민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타면서 느끼는 거지만 장단점이 정말 확실합니다. 첫 번째, 2.5리가 탔을 때 실내로 유입되는 그 소음이 좀 시끄럽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있었거든요. 왜냐면 2.5에 뭐예요? 4기통이고 저속이나 이제 어느 정도 가속을 했을 때는 실내로 그 엔진의 소음이 좀 유입이 되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1.6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음 부분이 정말 조용해요. 저속에서 EV 모드로 주행했을 때는 말할 필요가 없고, 그냥 어느 정도 주행을 하고 속도가 올라가도 실내로 유입되는 엔진의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단 2.5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속이나 아니면 탄력 주행에서 갑자기 악셀을 밟을 때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 받을 때가 거의 없거든요. 그냥 시원하게 나가고 그냥 엔진의 힘 좋네, 차 힘 세네, 이런 느낌 받을 수 있게 부드럽게 나가주는데, 1.6 하이브리드는 살짝 조금 그 저속에서 악셀 밟았을 때 힘이 좀 부족하다, 좀 뭔가 좀 답답하네 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좀 있네요. 네, 이거는 이 산타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1.6 하이브리드가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소렌토와 비교를 하면은 많이 좋아졌어요. 소렌토는 이 느낌이 조금 더 답답한 게 있거든요. 2.5 가솔린과 비교해서 그렇지, 다른 1.6 하이브리드랑 비교했을 때는 악셀을 밟았을 때 차가 좀 나가는 이 느낌이 이전보다는 답답함 없이 밀어준다는 거예요. HDA Q2를 켰는데 이게 진짜 넘사벽이에요. 핸들도 감음식, 그냥 잡고만 있으면 핸들 잡으라는 얘기도 안 하고, 차선 인식, 헤드업 디스플레이, 차 위치, 차선에 이동하는 경로까지도 다 나오기 때문에 운전이 많은 분들은 이 HDA2가 들어가 있는 현대 스마트 센서 옵션을 꼭 추가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추후에 출시하는 차들에 이제 대부분 적용될 텐데, 이게 HDA1이 들어간 거랑 2 들어간 거랑은 꽤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차도 이번에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카플레이가 지원이 돼요. 하지만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추가는 안 됐는데 추후에 이제 추가될 예정이고요. 연비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2.5가 이게 나름 그래도 연비가 잘 나온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연비 주행을 하거나 적당히 이제 좀 고속 주행을 많이 하면은 리터당 그래도 한 8, 9, 10 정도는 하는데, 연비가 실제로 주행하다 보면은 저희가 시승차 받아서 한 2주 정도 주행해보고 느낀 결과 도심에서 탔을 때는 한 7, 8? 안 나올 경우에는 6, 7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얼마 나오냐면요, 지금 도심에서 나름 그래도 좀 주행을 하드하게 했는데도 12.4, 13까지도 무난하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공신 연비가 14km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잘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요게 여러분들 하이브리드만의 운전법이 따로 있습니다. 실제 하이브리드 오너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저도 하이브리드를 아직 타고 다니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100% 공감을 못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조만간 하이브리드 오너가 될 거기 때문에 배워야 돼요. 뭐냐, 악셀을 밟고 뛰는 거에 그 느낌, EV 모드가 최대한 많이 개입을 해야 연비가 좋아지잖아요. 모터가 구동이 되면 1.6이 엔진이 개입이 되면 힘 딸릴 때는 고 RPM 쓰고 막 이러면 연비가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엔진이 개입 안 하고 전기 모터로만 개입해서 주행하는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그 느낌만 잘 잡으면 무난하게 이것도 리터당 20km 이상 뽑아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지금 EV 모드거든요. 이 EV 모드의 그 구간이 소렌토도 많이 넓어졌어요. 예전에는 조금만 주행하다가 악셀 밟으면 바로 엔진 개입해가지고 EV 모드 활용을 많이 못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도 악셀 밟아서 주행을 했는데 전기 모터로만 주행하고, 그러니까 이런 엔진이 개입하는 구간을 좀 억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기 모터로만 주행할 수 있는 그 구간이 많이 넓어졌다는 거죠. 소렌토와 마찬가지로 이 산타페도 그 구간이 더 늘어났어요. 근데 제가 두 차종 다 몰아봤잖아요. 제 느낌일 수도 있는데 지금 산타페가 그 구간이 좀 더 넓은 것 같아요. 저속에서
악셀을 조절만 잘하면 진짜 7, 80까지도 부드럽게 엔진 개입 없이 나가요. 근데 소렌토는 거기까지 안 가거든요. 한 50 정도 되고 조금만 밟으면 바로 엔진 개입하고 EV 모드 들어가게 만드는데, 그리고 EV 모드가 드는 거 나 몰랐는데 이 브레이크를 탁탁 이게 좀 한번 세게 딱 밟으면 EV 모드가 들어오더라고요. 자 봐요. 지금 드라이브 모드에 악셀 떼도 늦게 들어오죠. 근데 이 상태에서 자 느낌 차이긴 한데 훨씬 조금이라도 빠르죠. 이런 것들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 꿀팁들 잘 들어야 된다는 거. 근데 하이브리드의 또 포인트가 뭐냐면 전기 배터리, 이 배터리가 또 다 떨어지면 EV 모드고 나발이고 안 되거든요. 이 배터리 충전 어떻게 되느냐, 요거 꿀팁이 또 뭐냐, 스포츠 모드 바꾸면 돼요. 요 스포츠 모드 바꾸면은 이 전기 모터 충전이 훨씬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뭐 에코 모드나 뭐 일반 그냥 마이 드라이브 모드 같은 거 두면 EV 모드가 이제 들어가지고 전기 사용하면서 연비 효율을 극강으로 하는 세팅이 되어 있는데, 스포츠 모드라면은 그냥 단순히 이 전기 모터가 주행 퍼포먼스에 대한 걸로 개입하고 충전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전기 모터가 금방 찹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반대로 이것도 하나의 팁이긴 한데 지금 얘 회생제동이 있어요.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이게 스포츠 모드에서만 이 변속으로 사용하는 거고, 일반 모드에서는 이게 회생제동 레버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오토거든요. 오토로 놔두면은 이 회생제동을 알아서 잡아줘요. 이전에 소렌토 촬영했을 때도 이 회생제동을 잡아주는 오토가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잡아줘가지고 이거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많이 좋아진 거 맞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앞에 차가 있으면 이 회생제동을 잡아주는 이 느낌을 이 차가 알아서 조절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상황이 계속 바뀌잖아. 앞에 차가 갑자기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아니면은 있다가 갑자기 뭔가 확 끼어드는 이런 상황에 이게 갑자기 이제 꿀렁꿀렁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버리면 멀미가 나요. 그래서 보통 오토 안 하고 저는 1단계로 두면은 배터리 충전도 빠르고 회생제동의 이질감도 많이 없어요. 전기차는 원페달이라 해가지고 회생제동 키면은 거의 그냥 차가 쓸 정도로 멈추잖아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재미난 게 이게 한 15km? 한 10km 정도 미만에서는 회생제동이 이렇게 많이 개입을 안 해요. 거의 없는 수준까지 되거든요. 근데 한 10km 넘어서 한 30km 정도에서 주행했을 때는 회생제동이 또 걸립니다.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게 재밌더라고요. 확실히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네요. 옛날 초창기 1.6 하이브리드 타보면 2.0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진짜 좀 아쉬운 게 좀 많이 느껴졌거든요. 요즘에 나오는 1.6 하이브리드, 특히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소렌토, 산타페 들어가 있었던 이 1.6 하이브리드는 기존도 괜찮았는데 훨씬 더 많이 괜찮았어요. 요즘에 현대가 전기차만 막 엄청 신경 써서 개발하는 줄 알았는데 이 하이브리드도 병행으로 개발을 하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새로운 엔진도 개발한다라는 오피셜이 나온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 쓴 것도 티가 나고 많이 달라진 것도 느껴집니다. 자, 연비가 지금 13.6까지 시켰는데 이거 진짜 좀 신경 써가지고 주행하면 리터당 29.9 그냥 찍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18인치 휠 끼워져 있죠. 진짜 너무 달라요. 우리가 시승했었던 2.5는 풀옵션에 21인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노면이 안 좋은 곳이나 이런 거 지나갈 때, 그리고 제가 주행했을 때도 그 얘기했잖아요. 뭔가 좀 통통 튀고 좀 살짝 딱딱하다라는, 댐퍼나 이런 부분이 부드러운데 뭔가 튄다, 이게 뭐냐, 이게 좀 이상하다 이 얘기했는데, 공기압도 좀 휠도 많이 들어가 있고 휠도 크니까 약간 그런 느낌 들었거든요. 18인치 휠 들어가니까 와, 완성형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되게 부드러워요. 산타페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굳이 이거 휠 옵션에 욕심내지 마시고 전 18인치가 제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연비 효율, 그리고 이제 가성비, 승차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승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랑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은 이질감 드는 주행감이 또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 주행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꿀렁꿀렁 약간 뭔가 느낌이 있어요. 이 전기차 특유의 그 느낌이 살짝 좀 이질감이 들만한데, 이게 휠 인치까지 커버리면 요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고속은 그나마 쭉 쏘니까 상관없는데, 지금 이렇게 막히는 도로 갈 때 이 저속에서는 전기차 특유의 꿀렁꿀렁한 느낌이 있거든요. 요거를 생각을 한다면 18인치가 그나마 필요로 들어가야 된다. 이 언덕이잖아요. 이 언덕인 상태에서 예전 같은 경우에 악셀 좀만 밟으면 이거 바로 엔진 개입했거든요. 지금 악셀을 어느 정도 밟았는데도 엔진 개입 없이 EV 모드로만 주행 가능합니다. 이런 게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비해서 이런 전기 모터 효율만으로도 도심에서 주행 가능하다라는 거. 이 전기 모터만 여기 타는 걸로만 해도 연비 뽕 다 뽑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진짜 이거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2.5는요 연비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주행이 부드럽고 파워풀해요.
그러니까 저속에서 악셀 밟았을 때 파워풀하게 나가고 중후반 고속에서도 정말 이 엔진이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없거든요. 훌륭해요. 답답하다는 느낌도 없고. 하지만 1.6 하이브리드는 연비는 좋은데 저속이나 고속도로 조금 올라갔을 때 주행의 느낌이 살짝 2.5보다는 답답하다. 그리고 운전 스타일도 완전히 좀 다르다라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운전을 좀 좋아하는데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진 않아. 연비 좀 감당할 만해. 이런 분들은 2.5가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주행거리 많아. 특히 이 도심같이 막히는 곳 많이 다녀. 이런 분들은 하이브리드가 정답인 거죠. 하이브리드가 요즘에 인기고 하이브리드 연비 좋고 뭐 하이브리드가 정답이라서 대기기간 많으니까 당연히 좋겠지 라면서 하이브리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취향이고 어떤 차를 좋아하는지 그걸 고민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 1.6 하부터 하면 답답합니다. 반대로 저처럼 주행거리 많고 나름 이제 막히는 이런 도심 많이 타는 분들은 차라리 하이브리드가 더 낫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이브리드가 다 좋거든요. 승차감도 부드럽고 연비도 좋고 다 좋은데 멀미 많이 나는 분들은 전기차 탔을 때 멀미 나니까 하이브리드 타는 거거든요. 효율성이나 뭐 연비 때문에. 근데 하이브리드도 멀미 납니다. 진짜 이거 많이 나요. 특히나 운전석과 조수석은 그나마 나요. 저도 지금 멀미 많이 나는 편인데 1열에 타는 때는 멀미 잘 안 나거든요. 근데 2열에 타면 죽음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2열에 한번 탑승을 해봤어요. 2열이 왜 이렇게 멀미가 나는가 하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승차감이 부드럽게 하려고 이 댐퍼나 이 세팅을 좀 부드럽게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운스가 생기거든요. 운전석은 약간 그 댐퍼 쇼기 좀 짧아서 움직임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2열이나 만약 3열에 탔다 치면 이 움직임 바운스가 위아래로 엄청 움직여요. 이게 승차감이 부드러울 때는 상관없지만 하이브리드는 또 뭐가 있어요? 앞으로 막 멈췄다 가는 회생지도 있잖아요. 그 꿀렁꿀렁한 느낌이 있으니까 머리가 이렇게 갔다가 위에 갔다가 머리 갔다가 이러니까 어지러운 거야. 이제 조금 더 단단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소렌토가 낫겠다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2열의 승차감 멀미 나는 분들은 산타페보다는 소렌토가 좀 더 낫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산타페가 풀체인지 되면서 커졌잖아요. 그리고 좀 더 다른 승차감을 추가를 했거든요. 부드러운. 근데 이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2열에 멀미가 엄청나요. 소렌토는 안 그래요. 소렌토는 멀미 많이 안 나는데 산타페가 유독 지금 2열 승차감이 멀미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연비를 지금 저희가 소렌토랑 산타페 지금 둘 다 타봤잖아요. 연비가 그래도 소렌토가 더 나은 것 같아. 둘 다 나쁘진 않은데 소렌토는 진짜 극강의 마음 먹고 연비 주행하면 리터당 23km 막 이렇게 나와요. 진짜 막 미친듯이 연비 나옵니다. 근데 아직 산타페를 저희가 조금밖에 못 탔거든요. 소렌토 같은 경우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만 이렇게 타가지고 어느 정도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이게 시승차가 아니라 웰카 대표님이 이제 지원해 주신 차다 보니까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짧게 탔을 때는 연비 부분에서는 산타페가 소렌토보다는 조금 더 덜 나오는 것 같다. 실제로 제원도 좀 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실주행 때는 조금 더 체감상 크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거 저희 좀 아쉬운 게 산타페 2.5 탈 때 좀 느꼈거든요. 이 수납함이 지금 이게 위로 열리잖아요. 근데 막상 저희가 사용해 보니까 이 위로 열리면은 안에 있는 물건이 물론 이게 턱이 있어서 막 물건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지만 오히려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게 위로 열리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오는 게 받침대도 되고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요거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2.5 가솔린 시승기 때 요거 빼먹어가지고 하이브리드 시승기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내려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가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산타페 하이브리드 시승기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주행거리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주행거리가 좀 이렇게 많지 않다? 2.5가 맞고요. 주행거리가 좀 많다? 1.6 하이브리드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소비자분들마다 원하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맞는 차를 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산타페 1.6 타고 느낀 거는 카니발 1.6 하이브리드는 어떨까?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에 카니발 1.6 나오거든요. 꼭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